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컴퓨터 일반 제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기초 이론서는 이제 총 5단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파트 1의 개요적인 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냐면은요.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표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초에서는 딱 이제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기초 이론서에서는 이제 솔직히 문제 나올 만한 것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너무 쉬운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초 이론서를 배우면서, 기초 입문서를 배우면서 컴퓨터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딛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일반 과목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제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컴퓨터 일반에서 점수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이고 생소한 과목이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발을 디디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기초 입문서를 여러분이 이제 접하면서 그런 이론적인 것에 대한 기초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컴퓨터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이 컴퓨터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즘에 여러분 어떠세요?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그래서 너무나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컴퓨터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컴퓨터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출발이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됐냐면 이제 컴퓨트 계산하다라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막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이제 파이가 3.14259이 막 나가는데 끝이 어디냐? 어떤 과학자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것만 계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죠. A4 용지 가득. 분명히 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이제 계산을 하시다가 결론은 끝이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하기도 굉장히 힘드니까 자기들이 좀 편하게 살려고 이제 또 컴퓨터 언어를 또 계속해서 개발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그 조그만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컴퓨터를 이용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컴퓨터다라고 하면 이제 계산하다, 컴퓨터가 이제 계산하다 그런 뜻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계산 작업이 많은 그런 전문적인 사람을 일컬는데 그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면서 계산기를 이제 컴퓨터다라는 이제 명칭을 우리가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는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전자적 자료 처리 시스템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가 있냐면 전자적이에요. 컴퓨터라는 게 이제 자료 처리를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전자적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력된 자료를 이제 출력 결과를 내놓는데 이제 입력된 자료를 그냥 출력으로 내놓은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대로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또 그것도 다시 먹기도 하겠죠. 그런데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잘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출력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처리해서 결과를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적이다, 일렉트로닉 해가지고 자료는 이제 데이터, 처리는 프로세스, S는 시스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EDPS다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게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알겠죠. 주로 이제 거의 뭐 정밀한 계산 용도로 이제 처음에 출발은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쪽에서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용어를 알고 갈 건데요. 이제 기초 입문서에서 좀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료가 뭐다, 정보가 뭐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죠.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입문서에 들어가면은 막 단어를 이게 뭔 말이야 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서에서 여러분이 막 이제 컴퓨터 일반 용어들이 외계어처럼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제 용어적인 면은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고 또 암기할 것은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료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사실 결과값이에요. 우리 인터넷에는요 자료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 날씨, 전국의 날씨 궁금하잖아요.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도 날씨 궁금해요. 제주도 날씨 있어요. 근데 제주도 날씨 궁금한가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들로서는 이제 제주도 사시는 분 말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제주도 날씨 솔직히 안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말에 제주도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날씨가 궁금한가요? 네, 궁금해요. 나한테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거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널려 있는 단순한 사실, 결과치는 뭐다? 자료다라는 거고 나한테 유용한 걸로 들어온 것은 바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자료를 이제 가공 처리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반 성적표가 있는데 그 자체는 자료예요. 근데 누가 1등인지 알고 싶어요? 네, 그다음 우리 반 평균 점수 좀 알고 싶어요? 각 반의 평균 점수 좀 알고 싶어요? 모든 점수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찌 처리해가지고 결과를 얻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보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한 사실은 자료, 가공 처리한 것은 정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소에서 이제 젖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 먹기는 좀 힘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료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가공 처리해가지고 예쁜 우유 가게에다 넣고 또 치즈도 만들고 이렇게 가공 처리된 것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정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한 자료를 공장에서 여러 가지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먹는 거죠. 마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반 점수예요. 1학년 반에 이제 반이 섞여져 있어요. 이 반들의 점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단순한 우리 반의 점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총점 얼마지, 평균 얼마지, 반별 어느 반이 제일 잘했지, 전교에서 1등이 누구지, 과목별 최고점은 누구지 분석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시험 본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차트로서. 네, 그래서 이제 뭐 1반에 뭐 60점에서 70점은 한 명도 없군요. 2반에 60점에서 70점은 한 명이 있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순수한 자료를 어찌 가공 처리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정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 한번 구분했고요. 자, 데이터다라는 말, 또 자료라는 말, 그렇게 이제 같이 씁니다. 영어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한국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됐죠? 네. 그럼 이제 컴퓨터에 대한 정의 알았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자료다, 이제 정보다, 이렇게 익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자 해가지고 한국사를 배우잖아요. 컴퓨터 일반을 이제 배우러 왔으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이제 발전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스마트폰 없으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네. 몇 분만 없어도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개념이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늘에서 뚝딱 스마트폰 기술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조상분들이 많은 노력을 거쳐서 이런 기기의 발달을 가져온 거죠. 그럼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어찌어찌 발전을 거쳐서 이게 컴퓨터가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 컴퓨터 일반, 이 어려운 컴퓨터 일반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앞에서 컴퓨터가 뭐라 그랬어요? 계산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제 됐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계산하기 위해서 뭘 썼어요? 그래서 돌덩이 같은 걸 써가지고 계산을 했고,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 주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렸을 때 뭐 주판 대회 나오고, 뭐 부기, 뭐 그쪽에 자격증도 있고, 한동안 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라는 매체가 이제 더 실용화되면서 주판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다가 이제 주판으로 막 계산을 하다가 이제 계산을 좀 더, 잘 해보자라는 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톱니바퀴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계산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파스칼입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있고, 이게 이제 톱니바퀴가 되는 거죠. 덧셈 뺄셈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이게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톱니바퀴와 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10번 돌리면 10의 자리가 한 번 올라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는 덧셈하고 이제 뺄셈만 처리를 한 거예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어렸을 때 홀아비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죠. 좀 효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수학책을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장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뭐하러 그렇게 책을 보냐, 돈을 벌어야 되지 해가지고 맨날 수학책만 보니까 책을 덮어버린 거예요. 치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살쯤에 아버님이 이제 얘의 천재성을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죠. 그래서 얘가 수학에 너무 뛰어난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아버님이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학 공부를 해라라고 이제 해준 거죠.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제 16살 때 원추곡선이라는 책을 집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16살 때 뭐 하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히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천재는 다르죠. 16살이면 한 중3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 파스칼의 톱니바퀴를 이제 19살 때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장사를 하는데 계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던 이 파스칼이 아버님을 위해서 네, 이런 이제 톱니바퀴를 이제 만들어 드린 거죠. 효심이 깊죠? 자, 보세요. 공부도 잘하지, 효심도 깊지, 얼마나 또 잘생겼네요. 네,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덧셈 뺄셈을 이용한 이제 톱니바퀴인데,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톱니바퀴가 이제 끝머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린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 톱니바퀴가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재질이 뭐냐면,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오래 쓰면 어때요? 닳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1의 자리는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계속 1의 자리 돌릴 거잖아요. 10번 돌리면 10의 자리 올라가고, 네, 또 100의 자리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마모가 많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만들어야 되죠. 이런 문제점인데, 하여튼 출발은 잘했어요. 덧셈과 뺄셈만 하는 거예요. 네, 재질이 나무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했다가, 현재 여러분이 이제, 수학자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덧셈과 뺄셈하는 기계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뭘 연구하겠죠? 이 분야에서 덧셈 뺄셈 됐으니까, 또 뭐가 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죠? 곱셈, 나눗셈이 되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곱셈과 나눗셈이 이제 가능한 것을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파스칼의 톱니바퀴를 이제 좀,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거죠. 모양도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톱니바퀴가 나온 지 이제 30년 정도 흘러가지고 이제 곱셈, 나눗셈이 가능한 이런 계산기를 이제 라이프니츠가 만든 거죠. 그럼 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덧셈, 뺄셈 가능한 거 나왔어요. 자, 곱셈, 나눗셈 가능한 거 나왔어요. 그럼 또 사람들이 뭘 원할까요? 뭐가 되는 걸 원할까요? 네, 그러죠.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미분, 적분, 함수가 가능한 것을 만들자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차분기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연산, 제어, 입출력이 가능한 이제 해석 기간을 이제 많은 거야. 이건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바베지인데, 여러분이 이제 덧셈 뺄셈에서 30년이 흘러가지고 곱셈 나눗셈이 나왔고 또 15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차분기간, 해석기간 이제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모양으로 점점점 모양을 갖춰가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계를 만들려면 이분들은 뭐예요? 기술자잖아요. 그리고 또 연구자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이런 걸 이제 구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라는 게 필요해요. 투자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해도 어떠세요? 그냥 돈 뿌리나요? 아니죠. 저걸 개발을 해서 돈이 되냐? 그걸 따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론은 이제 만들긴 했지만 실용화되지는 못했어요. 네, 투자자를 못 찾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용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역사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홀러리스의 총공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통계 자료로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면 홀러리스가 홀이 뭐예요? 구멍이죠. 비슷하죠. 청공, 공 뭐예요?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홀러리스가 이제 총공카드를 이제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굳이 이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컴퓨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총공카드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홀러리스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이제 기초 입문서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통계 처리에 사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제 전에는 7년이 걸렸대요. 인구 조사 하는데. 근데 인구 조사할 때 또 사람이 또 태어나겠죠. 하여튼 7년 걸리는 그 인구 조사를 이 청공카드가 나옴으로써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몇 년으로 단축시켰냐면 3년으로 단축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일괄 처리의 효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괄 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일괄 처리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됐죠? 이런 발전을 했어요. 우리 역사 중에서 이제 한번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획기적인 내용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봐보세요. 자, 이거 좀 봐보세요. 여러분 잘 보여요? 이게 이제 튜닝 기계예요. 여기 막 이제 코드 스위치 막 보이세요? 이게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이제 튜닝에 관련된 영화에서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거고요. 튜닝 기계가 우리 역사 중에서 또 획기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튜닝인 분이고, 이제 영화배우 튜닝을, 이제 연기한 연기자예요. 그래서, 영국의 수학자, 이제 튜닝이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 튜닝 기계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 튜닝 기계는요, 이제 컴퓨터의 시조가 된 그 아이디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이용했냐면, 이제 테이프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했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설계도를 이제 마련한 건데, 여러분이 그 이미테이션 이제 영화를 보면은 너무 고생합니다. 이 기계를 이제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팀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많은 팀들에 대해서 이제 팀원끼리 팀워킹이 이제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고, 왜냐면 또 연구원분들은 또 좀 소통하기 좀 힘들잖아요. 자신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서로 어울리기도 좀 힘들고,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또 투자자도 만들어야 되고, 너는 이제 발전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위에서는 일명 이제 막 족치는 거죠. 뭐, 왜 아직도 안 만들었어? 도대체 언제 만들어? 막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투닝 기계를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아이디어가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컴퓨터계의 가장 우수한 상은 이제 투닝상,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닝 기계는 이제 테이프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에다가 이제 정보를 이제 넣어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이제 지금의 메모리로 온 겁니다. 컴퓨터 기억 장치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또 헤드다라고 해가지고 읽고 쓰기 부분을 이제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컴퓨터 매체에서 이제 입출력 장치다라는 걸로 발전을 했고요. 또 제어부가 이제 CPU다, 이제 중앙 처리 장치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공부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용어들이 있죠. 메모리가 뭐야? 입출력 장치가 뭐야? CPU가 뭐야? 궁금하죠? 네, 다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니까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나 보다 애울 거 없어요. 그냥 느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걸 다시 세팅한다 그래요. 그럼 이거 스위치 다 조작해야 되고요. 또 몇 날 며칠 고생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위한 세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만큼 복잡하구나.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모습을 갖춰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1이 탄생이 됩니다. 마크1이 이제 1944년도 정도에 이제 탄생이 되는데, 하버드 대학의 이제 에이큰 교수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이게 이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다라고 이제 해줍니다. 컴퓨터의 정의가 뭐였어요? 전자적 자료 처리 시스템인데 전자적이잖아요. 근데 얘는 기계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가 되기 전에 발전 과정이고, 얘는 이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다라고 해서 마크1이다라고 합니다. 마크1. 자, 됐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최초의 컴퓨터가 탄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ENIAC인 거예요. 최초의 전자식, 전자식 이제 컴퓨터가 됐죠.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누구예요? ENIAC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퀴즈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퀴즈쇼 같은 데 있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요. 최초. 물론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이 다른 설을 내세우기도 해요. ENIAC은 최초의 컴퓨터가 아니다. ABC라는 컴퓨터가 최초의 컴퓨터다. 그렇게 이제 내세우는 파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여러 이제 책에서 최초의 컴퓨터는 ENIAC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최초의 이제 전자식.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초의 컴퓨터니까 우리가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한 대의 컴퓨터입니다. 또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이제 선이에요. 선이 정말 너덜너덜 바깥의 선이요. 너덜너덜 진짜 많아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제 이 최초의 컴퓨터가 이제 ENIAC이고 펜실베니아 대학의 에커트 모클리 교수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진공관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컴퓨터 속에 이제 CPU잖아요. CPU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발 달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CPU인데 처음부터 이걸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진공관을 썼어요. 진공관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백열등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마트에 가면 백열등 있죠?
백열등인데 정말 작아요.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네, 그 진공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백열등 여러분 켜놓으면 어떠세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 쬐끄만 거니까 어떠세요? 열받으면 터져요. 고장이 잘 나요. 근데 이 진공관을 몇 개 설치한 거예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이 한 대의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진공관을 18,800개를 구현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18,800개가 잘 돌아가야지 이 컴퓨터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진공관 하나도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먹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프로그램 세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어디 고장나는 거 없나 해가지고 눈 뚫어지게 쳐다봐야만 되는 거예요. 어디 고장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열도 나니까 이 에어컨도 쐬서 열나지 않도록 계속 찬바람 쐬줘야 되고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만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무게가 30톤인 거예요. 무게를 재봤더니. 지금의 컴퓨터 무게 한번 보세요. 지금 노트북의 무게 보세요. 1kg 안 되는 거 그램 해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정말 가볍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게가 30톤이었단 거예요. 네. 여러분 1톤이 얼마예요? 1톤이? 네, 1톤. 1톤이 이제 얼마냐면 1000kg이에요. 1000kg. 0.1톤 하면 얼마예요? 100kg이에요. 이게요, 이제 100kg가 이제 누구 있는 줄 알아서요? 연예인 중 강호동의 몸무게가 100kg 좀 넘을걸요? 네. 그러면 이제 30톤이면 강호동이가 30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강호동 300명, 강호동 씨 300명이 애니아 컴퓨터 한 대의 무게였던 거예요.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길이가 25m였던 거예요. 25m.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 전선이요. 문제는 이 전선이에요. 전선이 130km였던 거예요. 전선의 길이만 재봤다니까. 전선이 다 바깥에 있어요. 뭐 쥐가 갉아먹을 수도 있고, 뭐 벌레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컴퓨터 이제 한 대 놓고 쓰잖아요. 그러면 뒤에 전선을 보세요. 전선줄 몇 개 있어요? 한 5가닥 되죠. 그것도 지저분하죠. 뭐 거기에 먼지 쌓이고 맨날 청소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선 길이가 130km니까 어쩌겠어요. 관리하기가 또 힘들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공간은 50평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50평. 네. 우리 인간이 50평 살기도 힘든데, 네, 하여튼 크기가 50평을 차지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마크원이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였잖아요. 걔가 1초에 덧셈을 3번 한대요. 네.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애니악은 1초에 연산을 몇 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5,000번 한대요, 5,000번. 그러니까 발전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또,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컴퓨터가 이제 점점 발전이 된 거겠죠. 자, 문제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문제점은 진공관의 열이었어요. 이 조그만 이 진공관에서 나오는 그 열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에어컨 돌려야 되고, 깨지면 안 되니까 옆에서 눈 뚫어지게, 눈 빨갛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진공관은 잘 깨져요. 또 수명이 짧고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면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으로 연결된 거죠. 네, 전선이 바깥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떠세요? 벌레도 더 많았겠죠, 지금보다. 네, 그런 거 관리하는 게 힘들었고, 스위치가 6,000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 더하기 B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 세팅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2 더하기 2 곱하기 2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위치를 조작을 해줘야 돼요. 6,000개의 스위치를 조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간단하게 그런 연산을 말했지만, 이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는 어느 용도에 썼냐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쓴 겁니다. 탄도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여기서 폭탄을 이렇게 쏠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슉 날아가서 여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면 어때요? 엉뚱한 곳에 하죠. 여러분 볼링 칠 때 봐봐요. 볼링 칠 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볼을 이제 던지죠. 여기다 던지냐, 여기다 던지냐에 따라서 맞추는 핀이 달라지잖아요. 그 엄밀한 탄도거리를 얼마나 세분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가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 6,000개의 스위치를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 10개 조작하고 100개 정도는 조작해도 되지만 할 수 있겠죠. 6,000개의 스위치 조작한다는 것은 힘들고 아무렇게나 조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뭔가 있겠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저기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밤새서 작업을 해야지 그 다음 결과를 이제 얻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을 했다 그래요. 타임즈가 이 애니악을 극찬을 한 거죠. 그래서 100명의 전문가가 1년 걸려서 해결할 문제를 이 애니악은 하루 만에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의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생긴 거고, 이런 문제점을 우리 인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들 때는 이 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이제 문제점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뭐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여기 이제 전선이 있는데 전선. 그래서 이 전선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자. 그 다음 이 스위치 세팅하는 거, 이게 가장 힘들었던 거죠. 전선 문제와 스위치 문제도 좀 해결 좀 해자 라고 이제 인간들이 또 생각을 해서 이제 뭐를 만들었느냐, 이제 에드삭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에드박이 있는데 이제 본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본 노이만이 또 컴퓨터 역사 중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분인데 애니악을 개발을 할 때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할 때 그 스위치 조작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전선 문제를 보고 같이 느낀 거죠.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본 노이만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구하는 팀들이 있겠죠. 네, 그 중에서 본 노이만이 아닌 윌키스 교수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제 최초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탄생된 것을 이제 에드삭이라고 그래요. 에드삭. 여기서 이제 S가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그래서 에드삭.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것은 이제 에드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노이만이 어차피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좀 늦게 완성을 시켰어요. 에드삭은. 에드삭은 다른 이제 교수가 만든 거고, 에드박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본 노이만이 완성을 시킨 거죠. 예. 프로그램 내장 방식. 내장시킨 거예요. 뭐를 내장시켰어요? 프로그램을 내장시킨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전선이 없어진 거고 스위치 작업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메모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메모리라는 공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바꿀 거면 그냥 거기 내부에서 바꾸는 거죠. 스위치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깔끔해졌어요. 이렇게. 네, 전선이 없죠. 눈에 보이는 전선이 없죠. 네, 이런 이제 발전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이진수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진수를 단 거예요. 이 전 단계 컴퓨터들은 이진수 사용이 아니에요. 10진수를 사용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이진수의 개념으로 오며 점차 이제 더 발전된 컴퓨터의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된 거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획기적인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들은 군사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오직 군사적인 목적으로 썼는데 이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유니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상업용이다, 민간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1951년 에커트 모클리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 통계국에서 이제 민간용, 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이제 유니박이다. 최초의 이제 상업용 컴퓨터 유니박이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고요. 자, 우리 역사 중에서, 컴퓨터 역사 중에서 물론 획기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딱 하나만 꽂으세요. 그러면
전선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게 뭐 때문에 없었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외장 방식은 이제 내장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거고요. 중요한 내장 방식입니다. 내장 방식. 내장되어 있다. 여러분 몸에도 내장 있죠? 네, 내장 어디 있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장치 안에, 기억장치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온 거죠. 네, 뭐를? 네, 프로그램을 이제 저장을 시켜놓고 이제 내가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네,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고치는 거다. 누구에 의해서? 폰 노이만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게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제 넣은 것은, 도입한 것은 뭐예요? 에듀삭이죠. 이게 본 노이만이 먼저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만들자 이런 기획안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본 노이만이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같이 연구하면서 다른 교수가 에듀삭으로서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제 만든 거고, 이제 본 노이만이 직접 구현한 거, 내장 방식에 의해서 구현한 것은 뭐다? 에듀박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면은 알파벳 순서예요. S, T, U, V, V죠. 그러니까 S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V가 나온 거죠. 이렇게. 자,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컴퓨터의 세대별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